제가 늘 주변에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함으로 힘들어할 때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가봤는데 안 난다고 하는 사람 99%가 약 1주 먹고 자기 맘대로 그만둔 사람들이었어요. 이 얘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정신질환 솔직히 치료받는다고 좋아질까? 그 영상에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댓글은 심한 우울증이었는데 정말 병원 다니면서 호전되는 걸 느끼고 많이 안정됐습니다. 작년에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202개의 좋아요를 받으셨던 댓글이고, 그 밑에 이제 대댓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낫나 싶으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말 많이 호전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시간 가면 낫겠지라고 방치했던 게 몇 년인데 비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요새는 인생 살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해요. 저도 병원 갈 결심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시면 이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안 다니셨을 때보다는 낫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분들은 병원 오길 잘했어요. 혹은 진작 올걸.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진료실에서. 지금도 병원을 좀 망설이는 분들 있으면은 정신과 질환은 낫는 병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고, 여기 댓글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낫나 싶으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좋아진다. 이걸 진짜 환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환자분들은 잘 못 느끼시거든요. 뭐 피검사나 뭐 엑스레이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들 처음 오시면 초진 차트라는 거를 그런 프로블럼들을 이렇게 적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몇 개월 지나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는 게 10개면 몇 개월 지나면 여전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힘들어했던 몇 가지는 아예 언급도 안 할 정도로 없어지신 거예요, 그 증상들이.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여전히 힘든 게 남아있고 그러시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좋아진 걸 모르겠어요 이러시는데, 근데 오진승님 저 처음 오셨을 때 요런 거 힘들다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제서 뭐 하긴 그건 없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병원 찾아가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지만 저를 위해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약 먹는 건 싫지만 의사쌤 말 믿고 꾸준히 복용하는데 확실히 마음이 많이 평온해진 것 같아서 좋네요. 약을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심지어 약을 먹으니까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병원에 오는 거는 사실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아픈 친구나 가족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잘 치료받고 병원에 가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 보면 돼요. 내가 우울하고 힘든데 그런 나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내서 용기도 내서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권고를 따르고 약을 잘 먹고 내가 나를 힘들게 우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나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용기를 냈던 것 같다. 그 다음 댓글은 이런 영상 너무 좋아요. 정신과 치료 1.5년째 받고 있는데 올해 받으셨어요. 1년 6개월이니까. 제가 가졌던 오해를 낱낱이 깨주는 영상이네요. 안 좋은 상황이 자꾸 생기고 생각보다 안 낫고, 본인은 근데 증상이 제로가 돼야 낫는다고 생각했대요. 0이 돼야. 치료도 길어져서 지쳐가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혼란도 정리가 되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다시 얻게 되네요. 끝까지인 제 의료지인인 우리 의사쌤 믿으면서 가볼게요. 전 사실 입원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 입원하면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퇴원 후 생계도 막막해질 테니 통원 치료 받으며 버티고 싶어요.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정신과 치료가 사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과에 비해서 호흡이 좀 길긴 해요. 어쨌든 좀 끝까지 용기를 갖고 끝까지 좀 진료를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지 5년 만에 드디어 약 먹고 상담받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좋아지니까
자꾸 약 먹는 걸 까먹으려 해서 큰일이지만 꾸준히 마지막까지 잘 치료받아 보려고 해. 항상 좋은 정보 주는 닥부 감사해요. 진짜 이런 분들 많은 게 처음에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오시면서 약도 엄청 잘 챙겨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지면 이제 매주 오지 않으시고 뭐 2주, 뭐 3주 혹은 뭐 4주마다 오시라고 저는 하는데, 약 먹고 좋아진 걸 느끼면 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잘 챙겨 드실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제 좀 좋아지면 긴장도 풀리시고 해가지고 그 약을 좀 잘 못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약을 한 1, 2주 안 먹었더니 확실히 좀 나빠지시더라 하고 다시 이렇게 또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긴장이 풀리셔서 좀 해이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도 좀 잘 안 챙겨 드시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 증상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담당 선생님이랑 치료 종결을 잘 하시는 편이 나중에 재발도 좀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댓글이 3년 넘게 약을 먹고 있는데 2년까지는 맞는 약 찾아 산만리였고, 맞는 약 찾아서 꾸준히 먹은 이후 주변에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할 정도로 삶에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사회활동도 전혀 못하던 수준에서 지금은 사회활동도 하는데 약은 먹고 있으니까 완치까지 얼마나 걸릴지 여쭤보니 선생님 말씀으로는 병원 다니고 약은 먹지만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치료가 거의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약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싶어 해서 줄이고 있는데 심리적인 의존 때문에 좀 힘드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느껴서 약 먹기 전보다 약 먹으면서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이분이야말로 약 찾는데 2년이나 좀 걸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신과 약이 우울증을 예를 들 때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잡습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A라는 약을 쓰고 효과가 부족하면 다른 약으로 또 바꿔야겠죠. 뭐 또 B라는 약을 썼는데 또 효과가 부족하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약간 평가하는 기간이 약물적인 부분이나 질환의 어떤 특성상 좀 길기 때문에 약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2년까지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이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게 중요한 게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부작용도 좀 없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부작용이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특정 분한테는 이 약의 부작용이 좀 세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는 좀 주치의 선생님과 좀 솔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던 수준에서 사회활동을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치료 목표를 잡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병원은 어떤 일이 있냐면 우울증이 심해요.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 생활도 못 하시고 집에서 좀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복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걸 저희는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병원이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하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료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평일에 시간이 더 많잖아요. 시간이 더 많은 평일에 환자 수가 많아야 되는데 항상 저희는 토요일에 환자 수가 붐비거든요. 그 이유는 사회생활 못하고 평일에 그냥 집에 계시던 분들이 좋아지면서 점점점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일에 뭐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고 뭐 다 월화수목금 다 돼요 이랬던 분들이 이제 치료받으면서 좋아지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환자가 저희 병원은 제일 붐벼요. 이 얘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병원 다니고 약은 먹지만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치료가 된 거죠. 사실은 여기서 부럽네요, 무슨 조합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맞는 조합이 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내 친구가 뭐 무슨 약 먹었는데 저도 그거 처방해달라. 각자한테 맞는 치료제들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하고, 친구가 이 약 먹어서 좋아졌다고 내가 그 약을 먹어서 좋아질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쓰는 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도 2017년부터 우울증 증상을 겪다가 닥터프렌즈 영상을 통해 용기를 얻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2년 넘어가는데 확실히 전보다 편안해졌어요. 이분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세요. 2년이면 정말 오랜 기간 고생하시고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한 병원을 다니셨는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효과를 느끼신 분들은 또 열심히 다니고
또 설사 치료 종결이 되고 한동안 병원을 안 다니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몇 년 뒤, 뭐 몇 개월 뒤에 나빠지면 자신감 있게 이번에는 가세요. 덜 망설이고. 우울증 불안장애 증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 다니다가 ADHD 검사까지 받아보고 싶어서 현재는 대학병원 다니고 있어요. 교수님 시키는 대로 약도 빠짐없이 먹고 상담 치료도 하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PTSD나 자살사고도 있으신 분인가 봐요. 완전히 없어지거나 멈춘 건 아니지만 그 생각에만 휩싸여서 아무 일도 못하던 때와는 많이 다른 듯해요. 흥미거리도 생기고 욕구도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 몇 년 전에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정신과 치료를 정말 잘 받는다고 해서 그 힘든 일, 트라우마를 갑자기 막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막 웃음이 나고 오히려 그게 이상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핵심은 전에는 그 힘든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감정에 빠져서 삶의 중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치료를 받고 선생님과 상담을 좀 잘하면 그때 일을 기억하면 여전히 힘들고 하루 이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전과 달리 힘들었던 기간이 좀 짧아진다거나 힘들었던 정도가 좀 짧아지고 내 생활에 그런 힘들었던 기억, 트라우마가 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멘탈 완전히 터져서 치료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쌤한테 말씀드렸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그 후로 병원 다니면서 많이 좋아져서 좋아하는 밴드 공연도 페스티벌도 잘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 진짜 심했을 때는 나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 라는 생각까지 한 사람인데 요새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많이 좋아지신 거죠. 치료 포기 직전까지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쌤한테 말씀드렸다가 엄청나게 혼나셨다고 하잖아요. 그 혼남이 어쨌든 우리 헬프님을 다시 또 치료실로 이끌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정말 뭐 좋아하는 밴드 공연, 페스티벌 다 다니는 분이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는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혼냅니다. 열심히 안 다니시는 분들, 치료 포기하는 분들께 많이 혼냅니다. 제가 늘 주변에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함으로 힘들어할 때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가봤는데 안 난다고 하는 사람 99%가 약 1주 먹고 자기 맘대로 그만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몇 년을 걸쳐서 회복이 됐는데 좀 꾸준히 받으면 좋아진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줘도 자기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너가 다니는 병원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선생님을 찾는 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병원만 바꾼다고 뭐 새로운 치료법이 있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신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길게 치료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치료 기간이 뭐 1주, 2주, 뭐 3, 4주 정도 그렇게 다니시다가 이 병원에서 안 낫네? 그럼 또 다른 병원 가시고 또 다른 병원 갔다가 안 낫네? 가족이나 친구가 좀 다녀서 좋았던 병원에 가시고 그러니까 사실 한 군데를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잘 모르셔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수많은 분들처럼 확실한 건 전보다는 좀 좋아지실 수 있다는 거.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목표는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안 끊고 뭐 이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지금보다 조금 더 좀 좋아지시게 사회생활이 좀 더 가능하게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면 사회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 이 목표는 사람마다 기간, 정도 차이가 있지 정신과 치료만 믿고 꾸준히 다니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우울증 약을 복용했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고 후배나 선배님들한테 요청을 했다면 저도 약을 복용했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약들도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울증이면 저는 어떤 약을 먹었을 것 같고 그 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으면 어떤 약을 먹었을 것 같고 머릿속에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놓쳤던 게 좀 아쉽고 그때 치료를 받았다면 저는
빨리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댓글들 보시면서 지금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헬프님들도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꾸준히 치료 받으면 처음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구나 댓글을 보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들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제가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우리 헬프님들 힘내시고, 이 영상에 또 댓글들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뭐 앞으로 콘텐츠 어떤 걸 만들어 볼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